한정판다 시즌2 심화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준비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 교육청 예산이나 학교 예산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나요? 원래는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하죠. 왜죠? 아무도 요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공개가 잘 돼 있습니다. 아, 서울시는 좀 잘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분들께서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좀 바뀌겠네요, 좀. 그렇죠. 개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이 시간에 걸쳐서 중급반이니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글로 그냥 지방재정 365 사이트. 저희가 기초반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지방재정 365. 거기에 교육청 예산이 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의 이런 구체적인 것들까지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365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정부 예산을 얘기하다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좀 특별하게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예산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크게 나뉩니다. 네. 근데 지방재정은 행정예산 재정이 있고 교육재정이 또 나뉩니다. 아, 교육재정 파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정도로 나오죠.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정부를 통해서 받도록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육청은 직접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못 걷게 돼 있죠. 외국하고 네. 좀 다릅니다. 아, 외국은 교육청이 직접 과세를 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과세를 하죠. 어쨌든 교육청 예산은 특별회계로 따로 잡힌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선생님의 명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광주 전남에 국공립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련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실제 집행했던 내역과 서류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다는 걸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예, 기본적으로 총액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4,000원에서 뭐 35,000원 정도까지 개인 1인당 학생들에게 부과돼 있었죠. 학생 1인당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예. 학습 준비물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예. 예. 그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학교 다니는 애기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학교 가기 전날 다 사갖고 가니라고 어깨가 빠져버렸는데 요즘은 네.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해놓고 가방도 좀 가볍게 해주고 가격도 낮추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서 시행한 건데. 아, 지금 그러니까 학습 준비물 예산이 잡히게 된 배경이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너희들은 몸만 와라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맞춰보니까 총액도 안 맞아버리고 구분도 안 돼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학습 준비물인데 밥솥을 샀던 것도 나와버리고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 명목으로 이 결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밥솥을 샀다고요? 예. 아, 이게 뭐 기술과정 시간에 밥 짓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어떤 교육청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돈을 이렇게 써라라고 구분을 지어주질 않았던 겁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2013년부터 17년 동안 전국 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에 관해서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학습 준비물 예산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유치원 쪽은 인원을 뻥튀기 한다거나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거나 해서 비용을 착복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벤츠를 타고 다녔거나 애기들에게는 아주 질이 나쁜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기들은 너무 근사한 집에 살고 있고 돈을 팡팡 쓰고 자기 친인척을 대리로 출석시켜 놓고 월급을 주는 형태가 나왔던 거죠. 이것도 사실은 모든 비리의 근원은 감시를 해야 될 사람과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의원들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죠. 또 하나 우리도 사실은 자식을 볼모로 둔 학부모 입장에서 이걸 크게 문제 제기를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준비물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을 먹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 예산들이 감시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했던 게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나왔던 돈들인데 거의 뭐 유치원을 사고 파는 형태까지 가버렸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분들이 학교에 안 가는 날도 많고 온라인 수업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준비물이라든가 급식 같은 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한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그러진 않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급식했던 것들 물품을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례들이 좀 있었죠.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근데 더 궁금한 건 이 학습 준비물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학생들이고 가정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줄였던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기초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그걸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방에서 쪽에서 교육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을 감사도 좀 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나라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거든요. 나서서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2020년에 이런 준비물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 코로나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분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준비물을 사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분명히 어딘가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쓰이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대학을 좀 봤었는데 상반기 동안에 행사를 안 했던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비용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대학 등록금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게 거론을 해봐야 될 문제죠. 왜 학생들은 피해는 보는데 대학이나 학교는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 이전에 권리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선생님,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전자 디바이스 같은 거를 이제, 저소득층 가정에게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학습 준비물에 포함이 될까요? 그건 이제 예산의 항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기자재가 과연 지금 시대에 맞냐? 이건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게 가장 늦습니다. 느리죠. 그래서 부팅 안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엔간한 용량들에 있어서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사이에서 끊김 현상도 나와버리고 또 서버의 문제도 있고 초반에 그런 문제가 많았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등등 이렇게 학습 준비물 또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인하고 점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자치단체별로 1차 추경, 2차 추경을 다 했습니다. 추경, 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이 항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입 항목과 이걸 좀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도 안 하고 축제도 안 하고 했던 부분들은 어디로 잡혔을까? 기관 거래라고 있고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으로 갔는데 또 세출은 어떻게 가 있는지 이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출에서 신규 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 보시면 자치단체가 입으로만 코로나 위기라고 떠들지 예전과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누구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선생님, 근데 학습 준비물 예산을 미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추가 경정 예산은 원래 예산보다 더 추가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추가 경정은 추가 예산이 아니고 경정 예산입니다. 추가와 경정은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높은 데는 낮게 깎고 낮은 데는 높은 데서 갖다 메꿔야겠죠.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 안에 보면은 안 쓴 준비물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에 보면 기정과 경정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돈이 얼마인데 경정으로 얼마가 더해졌는가가 정상적인 것이지 순증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나오는 거. 이게 없던 게 새로 나왔다.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나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학습 준비물 예산 또는 행사 예산 도대체 2020년 상반기에 안 쓴 예산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려면 추가 경정 예산을 보시라 이런 얘기였고요. 우리 이번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국민들도 그리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재난수당을 받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난수당이 적절한가는 아무도 안 따져본 겁니다. 네. 이걸 따져야 될 게 지방의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이번 코로나에서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네. 다 자치단체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방의원들 똑바로 못 뽑아놨기 때문에 이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깜깜이 의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과언이 아니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의원들에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1차 영상 때 말씀드렸던 물어보고 확인하고 요구하는 이 3단 논법을 진행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실히 지방 예산을 감시하는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회나 의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물어보는 역할은 우리 시민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세금판다 시즌2 세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